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A반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요. 저는 어제 올린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BNKU를 전량 익절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뭔가 쎄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전부 익절을 했고요. 다음 주에 상황 보고 다시 들어가던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BNKU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테슬라에는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 사실 이게 슬픈 진실이라기보다는 한동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와 채권은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1월 PPI 발표였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생산자, 즉 기업들이 상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한 지표고요. 그래서 이 PPI 수치가 낮게 나오면 그만큼 상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도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쓰일 수 있어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CPI와 PPI 수치를 조합하면 연준이 2% 물가 목표치로 삼고 있는 벤치마크인 PCE 수치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는 PPI 발표를 주목했던 건데요. 안타깝게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너무 황당할 정도로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얼마 전에 CPI 발표도 높게 나와서 충격이 있었는데 어제 PPI까지 이렇게 또 나와버리니까 채권 시장은 연이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PPI는 작년 내내 확실히 하락 추세였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좀 안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 수치 발표를 보자마자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 수가 있나? 설마 홍해 지역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물류 운송 비용이 많이 뛰어서 영향을 좀 크게 받았나? 만약 이것 때문이라면 이건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괜찮게 해석할 여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안에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것 때문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운송 부분에서는 상승률이 마이너스 0.4%가 떴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뭐지 하고 더 쭉 봤더니만 의료 서비스 비용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원래 1월에 일반적으로 의료비 항목이 많이 오르긴 합니다. 이때 막 정부에서 새해를 맞아 새롭게 적용하는 의료 수가 조정도 있고 해서 많이 올라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예상치도 잡고 하는 건데 그렇게 잡힌 예상치보다도 더 크게 올라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의료비 인플레이션 수치 산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보험회사의 이익률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들 소비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의료비 인플레 수치가 산출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이익률이 중요해요. 보험사의 이익률이 올라가면, 즉 보험사가 돈을 많이 벌면 이 의료비 인플레 수치 또한 높아지는 거고요. 보험사의 이익률이 낮아지면, 즉 보험사가 돈을 적게 벌면 이 의료비 인플레 수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이후엔 뭐 또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서 오미크론이니 뭐니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하면 뭐 한 2023년 초반부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아무튼 이 당시에 보험사들의 이익률이 정말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아프다고 병원을 워낙 자주 가니까 거기에 또 출근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더더욱 병원에 갈 시간도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달 받는 보험료는 정해져 있는데 쓰는 비용은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 의료비 인플레 수치도 매달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작년부터는 전 세계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고 병원 가는 횟수도 많이 줄었죠. 이렇게 되니까 다시 보험회사들의 이익률은 점점 올라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들의 이익률이 올라가면 의료비 인플레 수치도 같이 올라가게끔 CPI든 PPI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이익률 그리고 기저효과로 인해 이번에 의료비 인플레가 많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난번 CPI 수치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신경을 안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였잖아요. PCE 수치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 왜냐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결국 주거비였는데 PCE에서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CPI보다 훨씬 작거든 이라는 논리로 그나마 좋게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PCE에서는 주거비 비중은 더 작게 반영이 되지만 의료비 비중은 더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의료비 인플레 수치가 높게 나왔으니 PCE 수치도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듭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번 PPI 발표를 보고 전부 다 근원 PCE 예상치를 기존 0.3% 정도에서 0.4% 정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근원 PCE 6개월 연율 환산 수치가 지난번만 하더라도 1.8%였는데 그래서 이때 시장도 환호를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 월가 예상치로 잡힌 0.4로 계산을 하면 2.4%로 확 올라버립니다. 거기에 또 3개월 연율 환산 수치도 보면 무려 2.8%까지 오르게 되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참 불안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니나 다를까 어제 발언을 한 연준 인사들도 전부 다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밤에 올린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실시간 장중 시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일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도 물량이 많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도 물량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나스닥 증시와 반도체 섹터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슬슬 영상 마무리하자면요. 의료비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BNKU를 어제 전량 익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다음 주에도 계속 시장을 주시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뭔가에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